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자, 오늘 삼성 SDI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가보도록 할 거고요. 월요일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금요일 날에는 이제 모든 장 자체가 좀 많이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졌던 종목들이 약간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와중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 날 종가 대비해가지고 2.5%의 약 반등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38만 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I에 대한 단기적인 분석과 함께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주말에 외부 자금 조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녹화를 했었어요. 그죠? 제가 일요일 날 녹화를 했었죠. 외부 자금 조달.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또 타파를 할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면서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일단 그리고 저한테 이 지금 삼성 SDI를 39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내가 삼성 SDI를 뭐 39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뭐 아니면 30만 원이 됐든 아니면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27만 원에 매수를 하셨던 간에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뭐 약수익이라든지 거의 본전 가까이 올라왔지만 지금 손실 중인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좀 참고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피드백에 대한 내용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주식을 시작했는데 대부분 손실만 보고 계신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서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녹화했던 영상인데 이게 이제 조만간 변수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변수 조심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 현금에 대한 외부 자금에 대한 조달을 회사채로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제 유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제 지분에 대한 매각,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할 것이냐, 요 내용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분석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도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댓글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9만 원에 매수했는데 괜찮을까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 삼성 SDI가 또 이제 ESS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갑시다. 네, 일단 ESS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천천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 SDI와 이 동서발전이 국내외 ESS 신재생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하면서 MOU를 체결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단순한 뭐 협력 뉴스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일 수 있지만은 이거는 삼성 SDI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뉴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ESS는 제가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나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자, 이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전기를 말 그대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장치입니다.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전기가 항상 일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한 순간에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이 전력망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ESS 같은 경우에는 이 EV의 시장과는 별도로 성장성이 큰 에너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협력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삼성 SDI와 한국동서발전은 단순히 배터리를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면은 국내외 ESS 프로젝트 공동 개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연계 사업 그리고
전력망에 대한 안정화 사업,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운영 서비스 사업, 요 모든 것들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즉 배터리를 파는 회사에서 에너지 사업 파트너로서 다시 한번 발돋움을 하겠다, 확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이번 협력의 의미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건설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기술, 한쪽은 인프라를 가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협력을 하게 됐을 때는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과값이 도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 SDI는 ESS 분야에서 이미 여러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PS용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백업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전력용 ESS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배터리 박스라고 하는 SBB라든지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SDI는 중국 업체가 아닌 각형 배터리 제조사라는 점도 경쟁력으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성까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 ESS용 이 배터리 공급 계약도 연이어서 체결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동서발전 협력은 ESS 사업 확대 전략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줄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삼성 SDI가 ESS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발전 공기업과 협력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 제조 기업에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을 하는, 확장하려는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SS 동서발전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들 36만 7천 원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는 또 38만 원에서 또 이제 약간 움찔움찔하고 있지 않습니까? 38만 원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좋고, 38만 5천 원이라든지 3천 원, 38만 원 위면 돼. 그냥 38만 원 위에다가 얹어놓고 약간 내려왔다가 돌아가면서 40만 원에 대한 트라이까지 나왔으면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동서발전이랑 MOU를 체결을 한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별로 무빙이 그렇게 호재다 이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대감으로 인한 과열 구간은 확실하다. 모든 2차 전지가 전부 다 삼성 SDI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2차 전지가 전부 다 기대감에 따른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호재거리가 나오려면은 숫자로 찍히는 게 중요해요. 숫자. 그러니까 MOU 체결한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까지 확장하려고 하는구나, 그건 알겠는데 이미 기대감이기 때문에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이익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슬 나와줘야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상방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명분이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테슬라라든지, 그죠?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공급에 대한 내용, 수주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갑자기 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점에서는 이제부터는 숫자가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39만 원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삼성 SDI를 27만원에 매수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7만원. 자, 지금 이 당시에 27만 2천원에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실제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댓글이 어디로 숨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어쨌든 지금 27만원에 매수를 하자라고 했던 이유, 근거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강도 지수에 대해서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강도 지수에 대해서 다른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지고 있을 때 삼성 SDI는 굉장히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다. 따라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에 수급이 몰렸을 때 급등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로 삼성 SDI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보통 약간 쐐기형, 지금 저점이 완만해지고 있고 고점이 약간 요렇게 텀이 완만해지면서 여기서 돌파 나오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상승 쐐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하락 파동에 있어서 상승 쐐기 나오기 이제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39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분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왜 39만 원에 매수를 했지?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삼성 SDI의 목표가를 50만 원까지 볼 거야. 50만 원까지 보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근거는 또 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40만 원에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한 5% 손실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 가지고 제가 27만 원부터 지금 현재가까지 50%가 올라와 주고 있는데 누구는 손실 중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손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까지 본다, 60만 원까지 본다, 여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제 기준이지,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도 다르고요. 매수에 대한 매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저점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저점부터 모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변동성이 생겨도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고점에서 매수해놓고 여기에서 흔들리는 거, 이거 안 흔들릴 자신 있어요? 없단 말이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39만 원에 매수를 했고 왜 30만 원에 매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근거는 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라가고 있을 때, 네, 그죠? 올라가고 있을 때, 돌파 나왔을 때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게 다 여기에요. 삼성 SDI의 주가가 지금 70만 원부터 해가지고 20만 원, 15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70만 원부터 해서 거의 70% 폭락을 했습니다. 70% 마이너스 폭락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플레이를 합니까? 보통 저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점. 이 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리스크 대비해가지고, 그죠? 리스크 대비해서 저점을 찾는 게 리스크가 높을까요? 아니면은 돌파 매매를 하고 뚫고 가는 자리를 찾는 게 리스크가 덜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저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가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만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죠? 돌파가 나오는 자리, 지금 여기에서 뭐 20만 원 뚫었을 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30만 원 뚫었을 때, 그죠? 쐐기형 패턴 나와주면서, 돌파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매수하자고 했을 때, 돌파가 나오는 자리를 매수한다고 하면 수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낮아질 수가 있어요. 10%, 20%, 요 정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했을 때는 30%에서 40%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10배거, 10배 가는 종목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저점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점을 찾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절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돌파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지금 딱 보세요. 돌파가 나왔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고점 뚫고 돌파가 나왔어요. 이제 밟고 올라가는 무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잖아요. 전고점 뚫고 밟고 올라가는 자리, 제가 밟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항상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탈 나왔다면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도 제가 꿀팁을 다 전수를 해드렸는데 39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일단 너무 조급하신 거예요. 너무 조급하신 거고, 조급해 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나중에 10% 20% 수익이 나도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은 평단가가 너무 높거든. 비중에 대한 조절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수를 했다 보니까 눌리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물타요. 내가 실질적으로 삼성 SDI의 비중을 20%만 담으려고 했는데 물타고 하다 보니까 막 40% 50% 넘어간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평단가도 망가지면서 비중도 실패해요. 비중 조절도 실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전부 다 가미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상승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매도에 대한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도할 때는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가져가시면 된다. 저랑 같이 끝까지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올라타는 과정도 다 있습니다. 고점에서 올라타는 것도 다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차트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얘는 고점을 갱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점이 나와 있어요. 매물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근데 삼성전자는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에서 요렇게 놀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매물대가 비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하실 게 아닌 게, 자, 내가 만약에 15만 원에서 16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20만 원을 찍고 내려와서 다시 16만 원에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자리예요. 지금 16만 원에 매도를 할지, 나중에 20만 원을 찍고 내려와서 그때 16만 원에 매도를 할지, 결과적으로 이 매도가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거를 봐야 돼요. 내려오는 걸 봐야 된다고. 내려오는 자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을 때 고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려오고 있을 때 저점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손절에 대한 부분, 익절에 대한 부분 정말 강단 있게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심지어 강단 있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에 녹아. 손익이 안 나와요. 손익이. 익절할 때 2%, 3%, 손절할 때 1%, 2% 이런 식으로 정리 막 해버리면은 돈은 언제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9만 원을 매수를 했는데 이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왜 매수를 그때 했는지, 내가 왜 39만 원에 매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에 합당했다면, 내가 이 39만 원이라는 자리를 미리 생각을 했었고 이 35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그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39만 원에 매수했다. 그럼 성공한 거죠. 그럼 잘 매수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속 시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랑 평단가도 다르고 매수에 대한 근거, 매매에 대한 기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대입시키는 거는 애초에 사실상 불가능해요.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봤자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 댓글로 악플 쓰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은, 물론 제 영상은 놀라울 정도로 좋은 말씀들만 많이 이렇게 써주고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매매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찾으시면서 그 기준에 합당하는, 부합하는 기준을 내가 매수를 했느냐 혹은 매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그런 해답을 찾고 싶어서 내 평단가를 사실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굉장히 고점에서 물렸다라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고 싶지만 그게 사실 정답은 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스스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같이 조금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기준, 매수에 대한 근거, 매도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도 삼성 SDI가 내부적이라든지 전망에 대한 부분, 모멘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끝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9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라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는 슬슬 우리가 매도할 때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60만 원, 70만 원쯤 요 언저리 가면은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돼요. 근데 물론 그때 돼 가지고 상황을 또 봐서 우리가 또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상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때 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웬만하면 뭐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막 그렇게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브리핑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은 좀 아쉽더라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두신 다음에 저랑 같이 이 삼성 SDI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